다시 한번 div 컴포넌트를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div 컴포넌트를 그리실 때 제가요 세로로 길게나마 이렇게 한번 그려주셔야 돼요. 자, div 컴포넌트를 세로로 길게 그린 이유, 먼저 스태틱 컴포넌트를요 8개를 이런 식으로 쭉 세로로 펼쳐서 타이틀을 표현할 겁니다. 그 타이틀 부분은 ds 언더바이 emp에 있는 이 컬럼의 id 값들을 하나하나 emp 언더바 id요 4번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각각의 edit 컴포넌트, master edit 컴포넌트, 캘린더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죠. 근데 이 div 컴포넌트를 보니까 색상이 뭔 색상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div 컴포넌트의 색상을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자, 속성값 개발자분들이 만지지 마세요 라고 했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일 그룹이에요. 그 중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플러스로 펼쳐주시면 여기에 컬러가 있는데요. 트랜스페어런스, 부모에 있는 색상을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아니에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요. 원하는 이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좋을까요? 눈에 좋은 그린 색상을 넣어보죠. 근데 그린만 딱 넣다 보니까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를 눌러보니 알파 값이 있네요. 자, 알파 값이 255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값을 수정을 하게 되는 순간, 앞에 있는 그린 값이 사라집니다. 자, 스펠링 문자가 사라지면서 뭔가 이상한 값으로 자꾸 바뀌네요. 왜 그런 건가요? 자, 앞에 샵 뒤에 00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바로 레드의 값을 16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80이요? 네, 그린의 값, 00이요. 블루의 값이 00였네요. 그리고 57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87로 표현되어 있는 요 데시멀 값을 16진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16으로 나누게 되면 57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죠. 자, 요렇게 샵 뒤에 R, G, B 그리고 투명도값까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소문자로 하나하나 주지 않아요. 요런 코드 값을 주셨을 때 얘가 레드, 그린, 블루, 알파 값을 제어하는 아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스태틱 컴포넌트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컴포넌트요, 아래쪽에 있었죠? 스태틱, L자 꼬부라진 스태틱 컴포넌트. 자, 클릭하시고요. 자, div 안쪽에 하나의 스태틱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만들었더니 얘도 지금 뭔가 트랜스페어런트처럼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스태틱 00라고 하는 아이의 색상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세요. 자, 스타일 그룹의 백그라운드에 컬러. 자, 여기에 저는 안티크 화이트 좀 차이가 나게끔만 제어를 해보죠.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작업은 div 컴포넌트와 그 안에 스태틱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작업, 이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스태틱 00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iv 컴포넌트 안에 담겨있는 스태틱 00예요. 자, 이 아이를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요, 스태틱 컴포넌트를 7개를 더 만들 거예요. 컨트롤 V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총 8개의 스태틱 컴포넌트죠. 마지막에 만들어진 스태틱 컴포넌트를요, 왼쪽 하단의 모서리 부분에 배치해 주세요.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할 겁니다. 이제 정렬을 마스터 시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div 안쪽에 있는 이 스태틱 컴포넌트를 가지고서 이 스태틱 컴포넌트들만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자, div 밖에서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랩을 합니다. 자, div 밖이에요. 밖에서 드래그 앤 드랩해서요, 스태틱 컴포넌트들만 선택합니다. 자,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는요, 지금 보시면 맨 아래 빨간색으로 점점점 표시되는 이 아이가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점점점 표현이 되는 이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맞출 거예요. 자, 얼라인 기능을요, 얼라인 레프트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출 거예요. 버티칼 스페이스입니다. 대충대충 했는데 이쁘게 잘 맞춰졌나요? 근데 너무 중간중간에 사이 사이즈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보시면 디스트리뷰트 버티칼을 이용해서 3픽셀씩 띄워주세요.
그리고 div에 스크롤이 안 나오도록 div 컴포넌트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점이 되는 UI가 기준이에요. 나중에 기준점을 바꿔서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를 찍거나 다른 컴포넌트를 찍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static 00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는 static 00입니다. 자, 여기에 뭘 표현할 거예요? F2를 눌러서 이름. 자, 왼쪽에 있는 풀 언더바 네임 값을 오른쪽에 edit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표현할 겁니다. 엔터, 탭, F2, 4번을 입력할 거예요. 자, 4번은 왼쪽에 empl 언더바 id라고 하는 컬럼 id 값 AA001부터 DD001까지 입력할 때도 앞에는 영문 대문자 두 글자만, 뒤에는 10진수 세 자리만 입력 제한을 두는 마스크 에디터 컴포넌트를 쓸 겁니다. 엔터, 탭, F2, 연봉을 표현할 건데요.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 id 값이 있어요. 그 셀러리라고 하는 아이는 숫자만 입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자리 값마다 콤마를 붙여줘야 됩니다. 얘도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의 넘버 형태로만 표현되는 부분 제어를 할 거고요. 엔터, 탭, F2, 입사일을 표현할게요. 하이 언더바 데이트라고 하는 데이트 타입의 i를 캘린더 컴포넌트로 표현할 겁니다. 근데 입력할 때의 포맷 형태와 표현할 때의 포맷 형태를 달리 구분해서 지어볼 거예요. 엔터, 탭, F2, 여기에 결혼 여부도 체크할 겁니다. 메리드라고 하는 컬럼 아이디의 데이터는 1과 0이라는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체크박스 컴포넌트로 표현해보죠. 엔터, 탭, F2, 여러 개의 아이템 중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남, 여, 구, 분, 라디오 컴포넌트로 젠더, W와 M일 때 여성과 남성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메일, 피메일 이렇게 표현할지 제어를 해볼 거고요. 부서 정보, 왼쪽에 보이시는 DEPT 언더바 ID 01부터 04까지 코드성 데이터를 콤보라는 컴포넌트에 표현해 볼 거예요. 01부터 04를 그대로 표현할지 아니면 친절하게 스트링 형태의 텍스트로 표현해 줄지. 엔터, 탭, F2, 메모. 여러 줄 입력이 가능한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컴포넌트 제어를 다 하셨다면 이름 오른쪽에는 먼저 한 줄 입력이 가능한 edit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배치해 볼게요. 자, edit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근데 그리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떻게? 자, 이 컴포넌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한 번씩 콕콕 찍어서 하시지 말고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자, 컴포넌트 div 안쪽에 올 수 있게끔 사이즈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냥 조그맣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div 안에 있는 컴포넌트로 제어를 해주셔야지 정렬할 때 폼 기준이냐 div 기준이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은 전부 다 div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정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콕 찍었는데 컴포넌트가 div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아이는요 div 안쪽에 있는 게 아닌 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정렬이 안 돼요. 자, 4번 오른쪽에는 마스크 에디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삼형제가 여기 있는데요. 그 중에 마스크 에디트를 클릭해서요. 화면에 4번 오른쪽에 조그맣게 하나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연봉도 마스크 에디트를 쓸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입사일은 캘린더 컴포넌트를 써볼게요. 캘린더 컴포넌트는 오른쪽에 아랫부분의 리스트에 31자 모양의 캘린더. 자, 캘린더를 클릭해서요. 입사일 오른쪽에 드래그 앤 드랩으로 조그맣게 그려주세요. 사이즈는 한 번에 이쁘게 맞춰드릴게요. 결혼 여부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박스를 가지고 표현할 건데 체크박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체크박스. 체크박스를 클릭해서요. 결혼 여부 오른쪽에 조그맣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은요. 여러 개의 아이템 중 동글뱅이 모양의 라디오 컴포넌트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라디오 클릭하신 다음에 남녀 구분 오른쪽에 라디오를 그려줍니다. 자, 부서는요. 콤보를 쓸게요. 콤보 클릭해서요. 자, 부서 오른쪽에 그려줍니다. 메모는 여러 줄 입력이 가능한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 A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자, 텍스트 에어리어를 메모 오른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랩. 자, 이제 정렬을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이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텍스트 에어리어야 메모. 자, div 아래쪽에서요.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텍스트 에어리어와 메모 스태틱 컴포넌트만 선택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메모 스태틱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세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기준이 바뀐 상태에서 뭘 하고 싶은가? 자, 저희는 정렬할 때요, 얼라인 기능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요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same with. 기준점을 토대로 똑같은 사이즈로 가로를 맞출 거예요. 아니면 세로를 맞출 거예요. 가로, 세로를 동일하게 할 거예요. same size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네 번째는 align tops를 이용해서 정렬을 마무리. 자, 제가 한 거는 기준점을 잡아서 기준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쁜 컴포넌트 기준으로 width 값과 height 값을 맞췄고요. 그리고 align top으로 맞춰줬습니다. 요렇게요. 자, 다시 한번 맨 위로 가서요, 이름 오른쪽에 있는 edit 컴포넌트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 edit 컴포넌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이름 스태틱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세요. 기준점이 보이시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했을 때는 마지막에 선택된 아이가 기준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랩을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생성된 컴포넌트가 기준이 될 거고요. 자, 이 기준을 토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same size, align tops. 자, 이렇게 기준을 맞춘 이유가 있죠. 오른쪽에 삐뚤빼뚤한 컴포넌트들만, 자, div 오른쪽 밖에서 드래그 앤 드랩을 합니다. 왼쪽에 이름 스태틱 컴포넌트 잡지 마세요. 오른쪽에 삐뚤빼뚤한 컴포넌트들만 잡아주세요. 정렬하겠습니다. 정렬을 하실 때 가로 기준이에요, 세로 기준이에요, 한 줄 한 줄 바꾸셔야지 두 줄을 한꺼번에, 여러 줄을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어요. 자, 선택이 됐다면 하고 싶은 거요, 바로 same size 오른쪽에 있는 vertical space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align left로 마무리. 정렬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늘려볼게요. 자, div 컴포넌트를 지금 이렇게 쭉 오른쪽에 선택되어 있는 컴포넌트들, 자, 이 아이의 중간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하나 선택합니다. 자, 왼쪽 사이즈를 늘려줄까요? 자, 오른쪽 사이즈도 늘려보죠. 어때요? 좀 이쁘게 만들어졌나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화면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I 컴포넌트의 데이터셋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데이터만 덩그러니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edit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이름 오른쪽에 있는 edit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자, 오른쪽에 프로퍼티 창으로 넘어옵니다. 한번 클릭을 했고, 자, bind info라고 하는 두 번째 요 클릭을 해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두 번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value라는 속성값, 자, 액션 그룹 접어주시고요. value 3번 클릭을 해서요, 이 안에 데이터셋 4번 클릭해서 다섯 번째 아이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번 클릭을 해서 7번을 마무리 지으면서 프론더바 네임을 하나를 세팅했네요. 와, 7번을 클릭해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을 세팅을 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근데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에 저희가 데이터셋을 한 방에 표시할 때 어떻게 표현했었죠? 인비지블 오브젝트. 바로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있는 ds_emp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요, 드래그 앤 드랩해서요, 자, 4번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 에디터에다 담아줍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템이 두 개가 떠요. 두 개가 뜨는 게 정상입니다. 첫 번째 있는 요 리스트의 아이템은 제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7번을 클릭해서 세팅했던 프론더바 네임이라는 컬럼 값, 세팅한 값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세팅했을 때 바로 마스크 에디트라는 컴포넌트의 밸류 속성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속성값, 연결이 가능한 속성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데이터셋과 아쉽게도 컬럼 정보 하나가 비네요. 그래서 empl 언더바 id를 세팅. 오케이. 자, 요것도 좀 아쉬워요. 드래그 앤 드랩을 했는데 컬럼 정보를 하나 클릭해서 한 4번은 클릭한 것 같아요. 자, 한 번에 드래그 앤 드랩과 확인으로 끝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frm emp라고 하는 화면을 열어주시면요, 자, 열어주시고 여기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아이를 또 펼쳐줍니다. 여기 데이터셋이 있었네요. ds_emp를 열어주시고요. 자,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 id 값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드래그 앤 드랩해서 넣어주시면 바로 세팅이 될까요? 연봉 오른쪽에다 담아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나하나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근데 자, 연봉까지 세팅하고 입사일 하이 언더바 데이트 컬럼 id 값을
드래그 앤 드랩해서 if 파일 오른쪽에 캘린더에 넣었더니 리스트가 뜨네요. 지금까지 세팅했던 정보는 바로 bind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세팅해 봤습니다. 근데 이 bind inner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보이네요. 먼저 bind 데이터셋을 세팅하고 inner 데이터셋에 관련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bind 데이터셋 선택, 밸류 OK.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캘린더라는 컴포넌트에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CSS 문법을 통해서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창립 기념일이 각각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코드 값일 때는 백그라운드의 컬러나 아니면 폰트의 정보나 이런 걸 좀 수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세팅하는 부분이 이너 데이터셋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시하자면 코드성 데이터를 화면에 어떻게 표현해 줄 거예요? 이너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이 캘린더에서는 이너 데이터셋을 세팅하지 않을 거고요. 라디오와 콤보에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체크박스 메리드라고 하는 컬럼 아이디 값. 자, 아래에서 세 번째 있는 메리드 드래그 앤 드랩을 합니다. 체크박스에 넣어주는 순간 얘는 왜 리스트가 안 뜰까요? 바로 이너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제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리스트가 따로 뜨지 않고 바로 팝업 창이 뜨는 거예요. 오케이. 남녀 구분입니다. 젠더라고 하는 컬럼 아이디 값은 젠더 드래그 앤 드랩을 해서 라디오에 담아주세요. 얘도 이너 데이터셋이 뜨네요. 자, 화면에 보이는 실제 요 아이, 라디오라는 아이는 제가 젠더라는 컬럼 정보는요, W와 M이라는 코드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드성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해 줄지는 이너 데이터셋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바인드 데이터셋으로 먼저 밸류 값만 세팅할게요. 오케이. 자, 부서는 dpt_id 컬럼 id 값을 드래그 앤 트랩해서 콤보에 담습니다. 콤보 리스트 뜰까요? 안 뜰까요? 뜨겠죠. 실제 코드 값과 화면에 보여주는 명칭을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바인드 데이터셋으로 전부 다 세팅할게요. 오케이. 마지막에 있는 emp_memo라고 하는 컬럼 id 값을 텍스트 에어리어에 넣어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랩 하나씩 이쁘게 한번 데이터를 세팅해 봤는데 여기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아이템 창이 떴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Shift 빠르게 추가 삭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아이템을 체크해 줘야겠죠. 오케이. 또는 화면에 있는 빵꾸난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화면에 지금 데이터 연결 안 돼 있는 컴포넌트가 있을까? 화면 우클릭을 하셔서요, 맨 아래에 있는 자, Show, Bind State 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보시죠. 그러면 이 컴포넌트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미지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얘는 뭐길래요? 클릭해 보시면 value라는 속성 값에 ds_emp 풀_name이라는 컬럼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빵꾸난 데이터를 찾으실 때는 요 이미지 아이콘이 없어요? 얘 연결 안 됐군요. 그럼 스크립트로 뭔가 작업하고 있나요? 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렇게 에디트나 이런 걸로 수백 개의 컴포넌트를 연결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링 문자를 복사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넣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소스 탭에 있습니다. 이 소스 탭에 이동을 해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bind라고 하는 요 묶여있는 태그 안에 보시면 bind 아이템이 있죠. 그래서 이 한 줄 스트링 문자를 복사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와 그리고 넣고 싶은 속성 value냐 아니면 이런 속성값 그리고 컬럼 아이디 값까지 맞춰서 카피 앤 페이스트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스크립트 창에 이것저것 하나하나 밸류 값을 일일이 데이터셋 값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드코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 스크립트 창이 없으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 이런 기능들을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초창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런 바인드 기능을 안 쓰고 전부 다 일일이 스크립트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코딩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이젠 바꿔가야 됩니다. 바인드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벤트와 스크립트량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하는 이유, 저희 통신할 때요, 수정된 데이터셋만 주거니 받거니 할 거니까요. UI 컴포넌트는 딱 통신할 때 던지지 않습니다. 데이터셋,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ds_emp만 던질 거예요. 수정된 데이터만 어떻게 던지나요? 저 부분은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툴에서 알아서 얘는 인서트예요, 업데이트예요, 딜리트라는 걸 개발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빵꾸난 데이터를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열려져 있는 화면 FRM EMP를 우클릭해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아이템 창이 뜨고 싶은데 데이터셋을 드래그 앤 드롭 해야지만 되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있는 메뉴 바인드 아이템을 선택해 보시면 다시 지금 이 화면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세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장.